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 주식 채널입니다. 2021년 6월 9일 수요일인데요. 오늘 주식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황을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본 영상은 특정 종목의 매도 매수를 홍보하기 위함이 절대 아니고요. 운영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분석이니 매매에 참고하시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회원님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시황 시작하겠는데요. 시황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 회원님들께 하나 요청을 드리는데, 제가 그 회원님들 이쪽에 있는 그 회원님들이 대한전선에 대해서 주로 관심이 많으시고, 대한전선을 제가 메인 타이틀로 해서 이렇게 썸네일로 홍보 메일을 그걸 보내면 유튜브에 항상 그 대한전선 주주님들하고 이 컨택이 잘 이루어지는데요. 애로사항은 제가 그 대한전선에 대해서만 이렇게 타이틀을 달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다른 종목들을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다를 경우에 대한전선의 그 주주분들하고 이 컨택 접점이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그 대한전선은 최근에 관심도 많고 주가에 대한 그 변화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비록 타이틀을 다른 쪽으로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대한전선에 대한 언급을 꼭꼭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혹시라도 그 대한전선이 궁금해서 들어오신 회원님들이 저의 이 채널을 구독과 알람 설정을 꼭 눌러주시면 혹시 제가 그 영상을 올렸을 때 대한전선이 아니고 다른 제목으로 올렸을 때도 여러분들한테 금방 연락이 돼가지고 제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거든요. 꼭 대한전선이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도 여러분들이 알람 설정을 꼭 해주시고 시청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요한 시황 포인트 그거를 타이틀별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영상이 자꾸 길어져 가지고 일부 회원님들이 짧게 요지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얘기하다 보면 자꾸 한 얘기를 자꾸 강조하려고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길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최대한도로 짧게 핵심만 전달해 드리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내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현재 36912 두 번째 주 목요일인데요. 그때 이제 최근에 지수가 조금 상승한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내일 차익 매물 나올 것들이 오늘 앞다퉈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어갖고 지수가 편안히 잘 가다가 오늘 31포인트가 하락 마감하는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투자 주체별 그런 상황에서 일부 개인들이 꼭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면 개인들이 순매수로 바꾸고 뭐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물론 이게 바닥권에서 잘 매수를 하면 개인들한테도 부담이 없고 좋은 상황이긴 한데 이게 이제 뭐를 상징하는 거냐면 지금 시장의 중심이 개인에서 외국인과 기관으로 넘어갔다고 하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오늘 같은 날도 외국인이 3,200억을 매도하고 기관이 4,500억을 매도를 하니까 개인들이 7,800억을 매수를 했지만 지수를 이렇게 방어를 못한 거죠. 제 시황을 많이 들으신 분들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만은 이게 지수를 받치지 못하다 보니까 개인들이 무리를 하는 그런 상황. 이제 이게 개별 종목에도 많이 연관이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수 변화를 보면 외국인이나 기관이 순매수를 보인 때는 꼭 지수가 그렇게 안 빠지고 지수가 플러스 흐름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동시에 매도를 하면 이렇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도 기관과 외국인의 중요성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을
간과하실 수는 없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그 정부가 최근에 이제 탈원전 그런 이야기, 이제 SMR 지난번 미국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소형 원자로에 대한 미국과의 협력 이런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뒤로 정부의 지금 탈원전의 방침이 조금 수정될 거다 그런 기류였는데 어제 당분간 이제 현 정부는 계속해서 탈원전을 고수하겠다 이런 방침은 변함이 없다 이런 얘기죠. 다만 이제 SMR은 추진하겠다. 이것 때문에 어제 두산중공업이라든가 두산인프라 같은 핵심 원전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여러분들 관심이 많았던 대한전선도 어제 장대 음봉을 내면서 오늘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의외로 두산중공업이 아침에 약하게 시작을 했다가 장중에 23,600원까지 다소 6%의 큰 폭의 하락인데 이게 바로 한 시작하고 10분 내로 9%까지 상승하는 그런 저력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에 대한 그 기대감은 두산중공업에 대한 그 기대감은 여전히 기대치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고요. 지수 자체도 뭐 그동안 끊임없이 계속 상승했다가 고점에서 한번 장대 음봉으로 조정을 했다 하면은 좀 어떤 주식이든지 이런 흔들림이 없이 계속 가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과거 HMM이라든가 이런 그 학습 효과 때문에 지금 조정을 해도 핵심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점 매수가 활발하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거에 따라서 오늘 두산중공업이 유의미한, 그러니까 상당히 저희 그 시황 포인트에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장대 음봉이 나타났지만 대한전선으로 어느 시점에서 반등할지는 누구도 모른다. 그렇지만 이 하락하는 과정에 오늘 같은 날 어제의 그 장대 음봉에 비해서 음봉의 폭이 상당히 낮았죠. 이거는 그렇게 서둘러서 어제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던 게 하한가까지 내리 곤두박질 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다고 하는 점이요. 그러면서도 오늘 장중에 저점을 많이 회복하고 정점이 3,000원 정도, 마이너스 12포인트, 12% 정도에 마감이 됐는데 장중에는 그 일시적으로 플러스까지 견인을 했다가 다시 되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이게 여전히 주가가 만만치 않게 강하다는 그런 흐름이긴 한데요. 이게 이제 아쉽지만은 그렇게 이 음봉의 몸통이 약하면서 또 하나 다행인 거는 이 투자 주체별 그 변화를 한번 보면은요. 자, 이게 지금 어제 외국인이 큰 폭으로 매도를 하고 이틀 연속 매도를 하면서 어제 장대 음봉으로 만들어 놨는데요. 제가 이 대한전선의 바닥은 어디서 반등할지는 모른다. 그렇지만 지금 매도로 일관했던 외국인이나 기관이 어느 시점에서 매수를 들어오느냐, 순매수가 어느 시점에서 들어오느냐, 이게 중요하다 했는데 오늘 의외로 오늘 빨리 기관이 100만 주 정도 순매수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록 음봉이기는 하지만 이게 양봉에 가까운 음봉이죠. 이게 그 음봉의 몸통이 그렇게 크지 않고 바닥권에서 이렇게 주가를 밑으로 하락하는 것을 견인하면서 끌어올렸다고 하는 점. 그래서 오늘 기관이 매수한 것이 상당히 기폭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장중에 플러스까지 한번 일시적으로나마 시도를 했었고 매물 출회가 그렇게 강한 것은 아니었다 하는 점. 어제 4억 3,800만 주가 거래가 됐지만 이거는 일부 개인들이 지금까지 주가가 연속해서 상승하고 매일 수익이 나고 할 때 그 기대감이 얼마나 컸었던가 하는 거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급등해서 가던 주식이 갑자기 꺾이면 많이 꺾일 거라 이런 것보다는 초기 단계 조정에서는 주식이 다시 그 옛날처럼 반등할 거라는 그런 그 기대감을 쉽게 버리지 않거든요. 그 현상이 오늘 발생이 됐다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의외로 이 종목이 그 바닥권이 그렇게 깊은 상황이 아니었고 어찌 됐든 간에 기관이 100만 주 순매수를 보여줬다고 하는 것은 내일 흐름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간 외의 흐름에서도 오늘 기관이 매수한 이런 거를 반영을 해서 또 많이 반등을 했죠. 대한전선이 오늘 65원이나 65원이면 이게 2% 넘는 그런 상승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 내일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요. 내일 미국 시장이 그렇게 우리가 염두에 둘 만큼 큰 폭의 하락만 없다고 그런다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간 외에 이렇게 260만 주 매수세를 잔뜩 또 쌓아놓고요. 여러분들도 내일 호가 들어오는 거 잘 보시면 알 겁니다. 또 허수성 주문으로 높게 사자를 붙여갖고 이런 종목들이 장 시작하면서 오늘 시간 외에서는 60원 정도 붙었지만 그거보다 오늘 고점이 3,475원이었죠. 물론 거기까지 한 번에 상승하는 그런 흐름은 아니겠지만 대략 이런 종목들이 3% 이상, 3%에서 5% 이상 높게 붙여가면서 또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또 속지 마시고 자꾸 또 높게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하시지 말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제 많이 경험을 했듯이 끌고 가다가 다시 또 대밀리는 때 그때 과연 이 시초가에 시작한 거를 또 여전히 그 시초가를 훼손하지 않고 그 위에서 놀 수 있는가 그걸 잘 관찰하시면서 매도 타이밍을 늦추실 분들은 조금 더 그걸 관찰하신 다음에 매도를 하고요. 또 혹시라도 그 어제 고점에 잘 매도해서 이 종목이 아쉬워 갖고 저점 매수를 또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한번 잘 그 시세 흐름을 관찰하시면서 매매에 참여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대한전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설명한 그 차트 흐름, 그 투자 주체별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만한 반등 시그널로 오늘 종가가 마감이 됐고 비록 양봉은 아니지만 몸통이 작은 음봉으로 마감되면서 기관이 순매수에 나섰다고 하는 점 이것 때문에 물론 내일 그 예상 흐름도 오늘 매수했던 기관이 높게 매도하고 또 개인들이 잡아가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초가에 시작 무리하게 높게 붙는 거에 절대 현혹되지 말고 마지막까지 그 허수성 매수 주문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한전선은 그동안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내일 대통령이 이번 주에 11일에서 13일 날 영국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죠. 왜 이게 주식시장은 상당히 민감한 거라 오늘 뉴스에 또 이야기 때문에 대북 관련주들이 다 강하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이게 우리가 사소한 뉴스라도 이 주식하고 연관돼서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지만은 항상 보면은 오늘 왜 갑자기 이게 오르나 하고 또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하고 연관이 된다고 하는 것을 항상 그 타이밍을 놓치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오늘 또 대하TI가 장중 고점이 3.8%. 특히 이제 아난티 같은 금강산 개발하는 종목들 이쪽이 1,700원까지 상승을 했죠. 그리고 최근에 눈에 띄게 현대 로템 이 종목이 제가 볼 때는 대북 관련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현대 그룹에서 최근에 이제 그 우주 항공이라든가 또 그 탄소 에너지, 수소
뭐 이러한 거하고 연관돼 가지고 아주 확연하게 지금 상승으로 전환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과거에 계속해서 2만 원도 못하는 그 바닥권에서 서서히 그 외국인과 기관의 그 매수 비중이 상당히 그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여하튼 지금 시장에서 핵심 키를 담당하는 게 외국인과 기관이기 때문에 이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항상 여러분은 버릇처럼 그 현재가를 친 다음에 계속 이 투자 주체별 매매, 물론 개인들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어떠한 패턴으로 이 종목을 매집을 하는가.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했던 종목은 그 이튿날 약하게 바로 빠지는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도 당일 매매 하실 때 제가 이 주식시장에 오랫동안 영업을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이런 터득한 그 뭐 교과서에 잘 안 나오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 비법을 많이 전수를 해드리는데 여러분도 혹시라도 HTS 이런 걸 통해서 종목을 보실 때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대량으로 매수하고 한 종목들은 절대로 시세가 단기에 끝나진 않거든요. 그 이튿날 혹시라도 약하게 시작하면 저점 매수를 염두에 두고 이런 모습인데 제가 볼 때 현대 로템의 이 패턴이 중장기로 주식을 그 보유한다든가 또는 그 유망한 종목으로 좀 길게 보시는 그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 차트로 그 주간 차트로 볼 때도 지금 그동안 밀집돼 있고 천정으로 여겨졌던 이 22,000, 23,000원 부분을 지금 강하게 뚫고 지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히 그 철도 관련 뭐 요거보다는 그 탄소 경제, 수소 그 하고 연관이 많이 된다고 하는 점에서 현대 로템 또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그 대유 플러스라고 하는 종목 어제 이제 그 대한전선만 쳐다볼 게 아니라 대한전선 제2의 그 주도 세력들 그 대한전선의 그 선발로 참여를 했던 그 어제 23%까지 올라가고 할 때 매도했던 개인들이 그 제2의 대한전선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오늘 대표적으로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대원전선이 장중에 상한가까지 진입을 했다가 이게 조금 밀리기는 했지만 다시 또 시간 외에서 상한가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저력을 보여주었거든요. 이게 지금 절대 가격으로는 2,400원이지만 그 가격의 그 전체 시가총액으로 보면 대한전선하고 이게 지금 대한전선은 지금 어제 하락을 했지만 2조 아직도 2조 7천억 대가 되는 그런 자본금인데 비해서 이거는 1,700억 이거에 뭐 한 15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고 보면 단순히 주가 비교로 그 대원전선의 그 상승 메리트가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묘하게 요즘 오늘 거래가 1억 2,600만 주가 돼 있는데 이 종목도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선 관련주하고 이제 윤석열 테마의 일부 사회이사가 뭐 서울법대 동문이다 뭐 이런 그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주주총회 한데 그런 데까지 들어가서 그, 그 저기 뭐야 그 사회이사 그 상황을 본 결과 서울법대 나오신 건 맞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황에서 이렇게 민경도 사회이사라고 돼 있네요. 그 서울법대 나오고 뭐 이거하고 오늘 엮여서 오늘 제가 여기에도 정해 놓았는데요. 윤석열 총장이 오늘 그 지금 현재 이제 시장에서 지지율 1위다 보니까 그 대선 테마로는 전에 이제 이재명 관련주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진행되는 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동신건설이라든가 에이텍이라든가 뭐 이낙연 관련주 중에 뭐 남선알미늄 이런 종목들이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또 중요한 거는 그렇게 급등을 한 상황에서도
기대감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그 오른 거를 생각하고 못 오르면 털고 나갈 것 같은데도 그 주식을 그 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신기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남산의 그 이혜영 기념관에 개관식에 참석을 했었는데 오전만 해도 거기에서 대선 출정식에 관해서 기자회견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다는 찌라시성 뉴스들이 돌다 보니까 주가가 윤석열 관련주로 장중에 급등했다가 종가에 또 보합으로 밀리는 이런 해프닝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겠지만 덕성이라든가 이런 거 오늘 5% 29,000원에서 약 2,000원 정도가 밀리는 그런 상황이어서 또 애니능률도 뭐 잘 아시겠죠? 그 좀 핵심적으로 잘 많이 움직이는 주식인데 오늘 장중에 16%까지 올라왔다. 제가 뭐 구체적으로 이게 윤석열 테마주다 뭐 이런 식으로만 하고 구체적으로 누구하고 뭐 했는 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더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많이 언급을 안 했었기 때문에 이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인터넷 찾으면 다 보실 수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오늘 시세 흐름이 이렇게까지 올라갔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16%, 15% 올라가고 그러면은요, 일단 고점에 팔고 보는 게 좋아요. 지금까지 제가 흐름을 계속 보면은 오늘 또 이 애니능률 같은 거 37,000원 갔다가 무려 종가에 27,700원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격 차이만 해도 3,000원 정도 벌어지는데 대개 이 고점 2만 원, 3만 원대 이르는 주식이 15% 절반 상한가까지 올라가고 그걸 종가까지 유지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점 좀 대비하시면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어제 특별히 제가 그 종목으로 몇 개 추천을 앞으로 제2의 대안전선이 될 만한 종목이다 해서 대유 플러스라는 종목을 강조를 했는데 역시 시장에서 시초가 높게 출발을 하고 14%까지 장중에 끌고 가다가 또 종가 이렇게 밀리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좋은 종목이다 해서 시초가에 매수를 하더라도 중간에 잘 가다가 이게 좀 강조를 하는 게 시초가를 훼손하는 그런 매도 사인이 나오는 시점에 사실은 이게 아쉬움이 생겨서 쉽게 잘 매도를 못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데 여하튼 지금 모든 종목들이 오늘 고점하고 저점의 차이가 많이 벌어진다고 하는 점, 그리고 이제 이스타 항공과 관련해서 할인이 지금 그 펜오션을 내세워 가지고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6월 말이면 결정이 되게 돼 있는데요. 지금 쌍방울하고 하림그룹. 근데 이제 자금력에서 하림그룹이 훨씬 우세하기 때문에 하림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전까지는 이제 6월 17일까지 그 가격을 입찰 가격을 써내고 그걸 가지고 심사를 해서 6월 말에 이스타항공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확정이 되면 나중에 무슨 일밖에 없어요. 돈 들어갈 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라든가 대규모 이런 거 증자를 하게 되면 또 주가 빠지고 그러니까 6월 말까지 적절히 잘 확정 발표가 나기 전에 주가가 올랐다. 확정 발표가 나면 주가가 하락하니까요. 그 점 염두에 두시고 쌍방울이 오늘 상한가까지 들어갔거든요. 쌍방울도 마찬가지로 광림이 대주주죠. 광림을 내세워 가지고 IOK라든가 뭐 이런 거 다 연관이 되는데 저 오늘 또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조금 길어졌네요. 이제 뭐 일단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달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대한전선 이외에 이런 추가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들이 있다고 하는 것 말씀드리고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내일 선물 옵션 만기일인데 내일도 마찬가지로 대형주에서 차익 매물 때문에 주가 지수가 상당히 오르내림이 커질 것 같거든요. 그것 때문에 오늘
미리 지수가 좀 빠진 측면은 있는데 내일 적절히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한전선 속임수에 당하지 않도록 잘 시초가를 얼마에 시작하고 얼마까지 잘 끌고 가고 그걸 유지하는가 그걸 잘 보면서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혹시 다른 제목으로 제가 시황을 해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구독과 알람 설정 꼭 누르셔서 제 시황이 뜰 때 바로 여러분이 청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